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학기 동안 너무 고생하셨고요. 노인복지로는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이야기를 할까 생각하다가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 모든 노인복지론의 교과목은 마쳤기 때문에 나눔에 대한 특강으로 여러분들하고 영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배운 것들을 잘 정리하시고 또 방학 동안에라도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공유할 공유에 대한 부분, 특별히 나눔에 대한 부분을 함께 듣고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늘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고 또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건강하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삶에 늘 기쁨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한 학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되는 영상을 보시고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또 저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성철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의논을 나누고 함께 생각하는 그런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복이라는 단어와 또 품격이라는 단어, 그러한 가운데서 나름대로 품격과 나눔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품격, 또 우리가 생각하는 나눔, 이 부분이 과연 어떤 것인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제 개인 소견으로 함께 의견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주제의 틀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현 사회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그리고 인간의 존재에 대한 부분과 더 나아가서는 나눔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품격의 의미가 무엇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나눔의 기쁨이 그리고 나눔과 섬김이 어떻게 아름다운 사회로 이끌어져 갈 것인지 이러한 맥락에서 함께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사회가 정말 위기의 사회가 아닌가,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루하루가 정말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상상을 하지 못했던 이러한 일들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삶인지 각자 열심히 살고 계시고 정말 의미 있게 살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을, 그리고 우리들의 주변, 그리고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위기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그런 가운데 오늘의 현 사회 문제를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는 여러 가지 얘기가 할 수 있지만 변화라고 하는 그 의미를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변화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많은 고민이 있죠. 어제도 변했고 오늘도 변하고 또 내일도 정말 상상하지 못할 만큼 변화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변화 속에서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이러한 코로나19로 우리의 삶의 일상이 전체로 바뀌어 버렸고 전 국민이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고 전 국민이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 거리를 두어야 되는 이러한 안타까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행복하다고 말하기 어려울 만큼 하루하루가 사는 것이 기적과 같은 날들이 매일 연속적으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긴 터널과 같은 이 길을 우리가 언제쯤 마치고 정말 밝고 그리고 푸른
그러한 자연 속에서 서로가 손을 잡고 함께 뛰노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언젠가는 변하겠죠. 그리고 이 변화 속에서 우리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변화라는 단어 속에는 영어로는 변화는 change라는 단어죠. change라는 단어 속에 조금만 생각해서 G라고 하는 단어를 C로 바꾸니까 chance라고 하는 단어로 바뀝니다. 그러면 chance라고 하는 것 또는 기회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반드시 변화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변화 속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기회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변화가 이제 새로운 기회로, 어떤 분들은 그 기회를 포착하고 정말 새로운 기회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놓치고 변화를 두려워하고 마치 깊은 굴 속에 갇혀서 또 그 속에 들어가서 움츠리고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계속 우리 스스로를 가둬두고 우리가 깊은 구덩이 속에, 굴 속에 들어가고 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깊은 곳에는 끝이 없고 희망이라고 하는 비전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라는 단어는 곧 기회라고 하는, 찬스라고 하는 단어를 가져온다 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갖고 새로운 비전을 오늘도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질문할 단어가 있습니다. Why라는 단어입니다. 왜 우리는 이 시간에 이러한 생각을 하고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이러한 나름대로의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Why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Why, 왜 나는 존재할까? 인간의 궁극적인 질문을 스스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누구인지, 내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왜 나는 존재하는지, 이 존재의 가치만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다시 한번 인정하게 되고 그것을 다시 한번 찾을 수만 있다면 오늘의 가치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Why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는 오늘의 사회를 보면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지만 이 사회는 분배의 문제가 참으로 심각한 것 같습니다. 가진 자들은 너무나 많이 가졌고 정말 지나칠 정도로 과하게 가져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어려울 만큼 정말 충족하게 갖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지지 못한 자는 너무나 가지지 못해서 슬프고 가슴 아프고 해결하지 못하는 아픔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분배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은 만족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100% 만족한다. 어떤 분들은 50% 만족한다.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정말 이 분배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분배의 문제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배가 제대로 잘 공평하게 정의롭게 이루어졌다면 더 좋은 사회요, 더 좋은 국가요, 더 좋은 민족이 됐을 텐데 이 분배가 조금 미흡하고 또 부정하게 바르지 못하게 만들어진 이 분배를 우리는 함께 고민하고 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국민 열의 7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득 분배는 불평등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불평등이라는 말 속에 10명 중에 7이라고 하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수치가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부정적으로 그리고 긍정이 아닌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할 주제 중에 하나가 인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간의 존재 가치가 어떤 존재일까요? 근데 이것이 4차 산업혁명과 맞물리면서 인간의 가치가 끊임없이 추락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가치가 평가절하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4차 산업혁명에 지금 깊이 몰입되어 있고 그 환경 자체가 4차 산업혁명에 오늘도 우리는 함께 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문명의 기계가 없다면 우리는 단 한치도 움직일 수도 행동할 수도 또 말할 수도 없는 이러한 상황에 살고 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 4차 산업혁명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 4차 산업혁명을 보면서 함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에 몇 번씩은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 기계와 함께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가끔 전화를 해보면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기계의 음성을 수없이 듣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또 어떤 코너를 들어가든지 어떤 방송을 보든지 기계의 소리를 듣고 그것이 사람의 소리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오늘의 좀 삭막하고 슬픈 현실을 우리도 모르게 이제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그 현실 속에서 키워드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죠. 4차 산업혁명의 클라우드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우리가 많이 아는 AI, 그 다음에 IoT, 빅데이터 이러한 여러 가지 단어들이 4차 산업혁명이 우리의 물결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아주 깊이 들어와서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이 IoT와 AI와 이러한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의 기계들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그러한 믿음 아닌 믿음 속에 신뢰 아닌 신뢰 속에 우리 살아가고 사람보다도 기계를 먼저 신뢰하고 사람보다도 기계가 더 우리와 가까이 있는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참으로 과연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뭔가 두려움과 그러한 어떠한 암흑과 같은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미래 사회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할 것이 있지만 저는 이 로봇과 함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이 기계 문명 속에서 이제 이 손을 붙잡고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놓을 수 없는 이 현실, 버릴 수 없는 현실 이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Y라는 질문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그림을 한번 보았습니다. 한 중년의 사람이 망망대해를 바라보면서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있는 그 모습, 어디로 가야 될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고 또 그러자니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러한 고민을 저도 종종 하고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선생님도 종종 이러한 고민을 하면서 하루 이틀이 아닌 종종 그러한 고민 속에 빠질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고 어디로 가는 것이 좀 더 의미 있고 어디로 가는 것이 보다 현명한 판단이고 지혜로운 삶일까요? 이것이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관리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는 나 자신을 관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집도 관리도 해야 되죠. 우리의 가족도 관리해야 되겠죠. 또 우리가 몸담고 있었던 직장, 또 우리가 앞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이런 일들을 계속 관리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한 부분,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것, 셀프 매니지먼트 하는 것, 셀프 서비스 하는 것, 셀프 웰페어 하는 것, 그러니까 스스로를 나를 관리하는 이 부분이 우리 놓치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할 것은 나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시자는 것이죠. 우리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 80대 쭉 올라가면서 우리는 나 자신을 얼만큼 관리하고 진단했는지 매우 의미 있는 질문을 우리에게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잠시 좀 내려놓고 멈추고 그리고 한번 나를 보면서 한번 스스로를 돌이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앞만 보고 왔고 계속 질주해 왔는데 이제 잠시 내려놓고 내가 왔던 길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내가 참 많이 열심히도 살았구나. 그리고 정말 내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자기 자신을 함께 보듬어 주면서 참 여기까지 열심히 살았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는 것도 참으로 필요한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진단을 할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자신 있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가장 인생이 행복하고 즐겁고 또 나아가서는 뭔가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자신 있는 것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 관리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이 과연 의미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속에 어떠한 것이 담겨져 있는지 함께 생각하면서 내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매우 의미 있는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죠. 생각도 하고 느끼기도 했고, 그리고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결단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큰 결핍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많은 계획도 세웠어요. 그런데 결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마치 이런 집을 지어야겠다 하고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우고 설계도를 만들었어요. 근데 설계도만 계속 만들었지 단 땅 하나 팔지 않고 기둥 하나 세우지 않고 집을 만드는 일에 시작하지 않았다면 그 집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그 세웠던 계획들을 이제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는, 행동으로 옮기는 이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함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캠페인을 만들고, 나 자신이 누구라고 하는, Who am I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 자기 자신의 아이디를 계속 한번 찾아보고 남들에게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아이디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아이디를 모를 때 이메일을 치거나 어떤 홈페이지를 들어가거나 로그인을 할 때 이 아이디를 모르고는 들어갈 수도 없고 접속이 되질 않습니다. 그만큼 아이디가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의 아이디를 우리는 자꾸 잃어버리고 또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정체성을 자꾸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나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주변을 관리하다 보니까 정말 관리해야 될 나 자신을 잃어버린 것이 정말 안타까운 오늘의 현실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사회가 힘들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 자신이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좀 생각의 영역을 넓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단어와 of reference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운 단어지만 교육학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프레임이라는 단어와 of reference죠. 프레임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어떤 틀, 의식주의 틀을 얘기할 때 그 프레임이죠. 마치 우리 길거리에서 팔고 있는 붕어빵을 만들 때 붕어빵을 만들어 찍는 그 틀, 그것이 프레임이죠. 근데 리퍼런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 우리 자신의 경험, 이것이 리퍼런스입니다. 리퍼런스라는 원래의 뜻은 아시다시피 참고 문헌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여러분들이 그동안 보았던 뉴스, 신문, 드라마, 영화, 책, 그동안 배웠던 공부, 이 모든 것들이 엄청난 리퍼런스가 이미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리퍼런스만 갖고 있지 프레임을 잘 안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밀가루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무엇을 만들 것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잘 안 만든 것이죠. 그리고 없는 것이죠. 또 만들었다 하더라도 자신이 없어서 그 붕어빵을 찍어내지 못한다면 그는 어느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리퍼런스만 갖고 있고 경험을 갖고 있고 많은 생각만 갖고 있었고 많은 느낌만 갖고 있었지 아무러한 결과를 내놓을 수 없는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프레임, 어떠한 틀을 만들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떠한 프레임을 갖고 계십니까? 이제 그것을 여러분이 경험과 여러분의 어떤 기술과 여러분의 지식을 그 속에 넣어서 잘 반죽을 해서 멋있게 찍어내야 돼요. 그래서 붕어빵을 찍어내기도 하고 잉어빵을 찍어내기도 하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있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꿈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시간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나의 관점과 상대방의 관점을 늘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열심히 뭔가를 찍어냈는데 상대방은 그거에 대해서 별로 반응도 없고 좋아하지가 않고 사회에서조차도 좋아하지 않는다면 내가 만들어낸 그 프레임을 이제 잠깐 내려놓고 다시 한번 봐야 돼. 왜 싫어할까? 왜 많은 사람에게
나눔을 줘야 될 텐데 나는 나누지 못하고 있을까? 나는 많은 사람에게 내가 좀 기쁨과 행복을 주어야 될 텐데 내가 만들어내는 이것을 왜 사람들은 좋아하거나 기뻐하지 않을까? 왜 우리 가족은 내가 만들어내는 이 프레임을 왜 싫어할까? 그 이유를 오늘 꼭 발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르게 생각하는 거기에 저는 해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think different라고 하는 이 말, 어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손에 들고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가 만든 그 휴대폰을 만들 때 그가 가장 많이 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think different였습니다. 그래서 think different라고 하는 이 말에 스티브 잡스를 생각하면서 스티브 잡이 오늘의 고인이 되었지만 우리에게 큰 선물을 줬던 그 선물을 준 가장 큰 키워드가 think different였습니다. 여러분 어제까지는 하얗게 생각했더라도 오늘은 좀 그린으로 또 내일은 뭔가 옐로로 다르게 생각해 보는 것. 어제까지는 A라고 생각했지만 오늘은 B를 생각해보고 내일은 C를 생각해보고 생각을 바꿀 때 우리는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고 새로운 도전이 나타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함께 사용했던 그러한 필립스라고 하는 면도기가 있죠. 이 면도기를 얼마 전까지만 해서는 어때요? 이것이 모든 남성들의 전유물로 판매가 됐었죠. 어느 날부터 판매량이 급감하기 시작합니다. 왜? 웬만한 사람들이 다 이 면도기를 갖고 있다 보니까 더 구입을 안 하는 거죠. 그때 한 회사원이 이렇게 제안을 하죠. 사장님, 이제 이 필립스라고 하는 면도기를 남자에게만 판매하지 마시고 여자에게만 판매해 봅시다. 그러니까 사장님은 아니 왜 무슨 여자에게 이 필립스를 판매하냐? 아니라고. 광고 카피를 바꿉시다. 이 면도기를 당신의 아버지에게, 당신의 남편에게, 당신의 남자친구에게 선물해 보세요라는 광고 카피로 바꾸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광고 카피를 바꿨습니다. 다시 말하면 think different, 생각을 바꾸고 여성에게 판매하다 보니까 아버지에게 선물하고 남편에게 선물하고 남자친구에게 선물하다 보니까 판매량이 3배, 4배가 올라가는 현실이 나타났습니다. 생각만 바꾸면 새로운 길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에게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또 예를 들어볼까요? 아오모리온이라는 사과, 여러분 기억나시죠? 일본의 유명한 사과로, 그 합격의 사과로 유명했는데 이 아오모리온의 사과가 만들어진 유래는 어떤 거였죠? 그렇죠. 엄청난 가을에 태풍이 오면서 그 아오모리온이라는 그 사과밭을 다 쑥대밭을 만들죠. 그래서 이 쑥대밭이 된 이 사과를 보면서 그 마을의 이장은 거닐면서 생각을 합니다. 이 떨어진 사과들 때문에 많이 실패하고 실망하고 있는데 좀 새로운 생각이 없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냅니다. 그리고 그 사과의 이름을 바꿉니다. 아오모리온의 사과가 아니라 합격 사과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판매를 했는데 500원, 1000원에 했던 사과를 2만원, 3만원에 판매했는데도 팔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오모리온의 사과가 이제 일본의 가장 유명한 사과가 됐고 우리 한국에서도 이러한 그 어떤 이슈를 받아서 합격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고 거기에 써 있는 그러한 사과를 판매하는 것을 여러분 보시고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절망이 있고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내려갈 대로 내려가고 정말 너무나 처절한 상황이 되었지만 생각을 바꾸고 think different라고 하는 그 생각을 바꾸고 다시 한번 회복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의식 조회의 틀을 가지고 만일에 나름모로 본다면 세모로 만일에 여러분이 이 틀을 가지고 본다면 세모로 보입니다. 동그라미로 본다면 동그라미로 보입니다. 다이아몬드로 본다면 다이아몬드 유형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안경을 보고 새로운 안경을 끼고 새로운 안경을 가지고 한번 세상을 바라본다면 정말 놀라운 정말 세상이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함께 저와 아이디어 안경을 쓰고 다시 한번 세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보셨죠?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희망과 비전을 갖고 또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